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7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마침 신문의 날입니다. 신문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신문의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21조입니다.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겁니다. 바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럽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합쳐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중에는 물론 노래 부를 자유가 있습니다. 황영웅들을 자숙하라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라거나 팬미팅 하지 말라거나 자선 공연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게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가진 천부적 권리이므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게 반성입니다. 내가 반성할 거냐 자숙할 거냐는 그 사람의 양심 영역입니다. 당신 자숙하라, 당신 반성하라고 하면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지금 황영웅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폭력적 행위는, 즉 은폭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느냐? 헌법 제10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위반을 하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를 위반하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을 위반하고,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10조, 17조, 19조, 21조 헌법 4개항을 위반하게 되는 게 됩니다. 즉 황영웅을 변호할 때 여러분 헌법을 가지고 변호를 해야 됩니다. 헌법 제10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 그리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지킬 권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영웅을 학폭으로 몰아가지고 근거도 없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밀어내는 거기서부터 벌써 헌법 위반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헌법이란 무기를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에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처럼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오늘 지인들에게 황영웅 가수 자랑하다가 안티를 만났는데 학폭 이야기에 선생님 이야기대로 해명을 하니까 문신 이야기를 하네요. 또 선생님께 배운 대로 반박했죠. 은근히 열받아 너는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따졌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지식 하긴 하고 면박을 했어요. 그래도 이 안티는 계속 물고 떴네요. 이젠 드디어 전과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전과자 10,000명 국가다 죄값 다 치렀다 하고 정말 언론폭력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이미 그 안티는 언론 피해자로 중독됐어요. 악하게 피도 눈물도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성악설과 성선설을 논하게 되고 하루 전에 선생님의 글이 올라왔다면 힘차게 외쳤을 텐데 왜 용기가 없었는지 황영웅 가수 좋아한다, 최고의 가수다 라고 다시는 후회할 짓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정직해질 겁니다. 선생님께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어느 순간에도 비겁해지지 말자고 고맙습니다. 또 한 번 포라는 분입니다. 요즘엔 공산주의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못 보니 병이 생길 것 같아요. 진정 자숙할 사람은 악덕 유튜버 아닌가요? 어느 폭력으로 천재 가수 황영웅님 1등을 포기하고 하차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병 황영웅님 노래로 치유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정희님은 선생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원래 황영웅님 좋아했는데 사실 언론 때문에 조심스러워 노래도 몰래 듣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안심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노래도 듣고 지인들한테 같이 응원하자고 할 겁니다. 야, 이거. 그러면 황영웅 노래가 금지곡이 됐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금지곡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다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197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특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무장을 하십시오. 사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법 중에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입니다. 헌법이 왜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이 조항은 헌법 조 중에서 앞서 나갑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21조, 헌법 중에서 굉장히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영웅들어 노래 부르지 말라, 자숙하라, 반성하라, 팬미팅 하지 마라 하는 자들, 그리고 문신을 공개하는 한 자들은 헌법 중에 헌법을 위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헌법의 하위 부분인 법률로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뭐 가장 확실한 게 지금 온 언론에 올려 있는 황영웅의 문신 사진입니다. 문신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계속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죠.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사생활 보호, 사생활 중에서 제일 진짜 사생활이 신체의 사생활입니다. 신체를 우리가 남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옷 벗어. 저 광화문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옷 벗어 하는 것하고 황영웅의 문신 사진을 공개한 행위는 똑같습니다. 엄중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발을 해야지. 황영웅이 고발을 안 해도 팬들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황영웅 팬들이 이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나도 그렇다면서 여러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옥수란 분은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당당하게 황영웅님 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황영웅님 팬이 어떤 사람도 언론 말만 듣고 학폭이라며 역정을 내더군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해시키곤 했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론 힘이 대단하죠. 아는 사람 만나면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시간 지나니 이제는 제 말을 믿어요. 황영웅님 소속사가 생겨서 안심이 되고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합니다.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전주에서 당선된 사람이 정과 오범인 사람이라던데 국회의원이랍시고 국민 혈세 축내 가면서 국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칠지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정과 오범은 국회의원이 되어도 되고 친구 간에 싸움이 나서 상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끝난 것도 정과자랍시고 온 매체들이 달려들어 한 젊은이를 처참히 뭉개어서 노래도 못하게 하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름과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공산주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면은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황영웅들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정과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개된 겁니다. 강성희 후보는 정과가 이렇습니다. 2005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 원, 2011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업무방해와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벌금 300만 원, 2015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 5건입니다. 황영웅은 벌금 50만 원 1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한 사람은 무대에서 밀려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언론 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잔인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꽃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명언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안개 같은 무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이 선동보도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무서움을 타는 사람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은 안개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절해 버리는데, 용감한 사람은 안개가 뭔데 하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기를 가지려면은
사실로 무장을 하고 헌법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